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K-뷰티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쇼핑 성수기, K-뷰티의 저력이 대단해요. 틱톡을 통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가 하면 APR은 아마존 1위 달성까지. K-뷰티주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인가요? 네, 12월은 본격적인 쇼핑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럴 때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K-뷰티주의 주가는 이런 걸 언제쯤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사실 K-뷰티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차익세율 우려액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K-뷰티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K-뷰티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2월 달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성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K-뷰티 같은 경우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주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별로 나오는 수출 통계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K-뷰티의 수출 지표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 쪽에서 오히려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순환배가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종목들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이 더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좀 눌리긴 했지만 이제 4분기부터 성수기 효과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K-뷰티 안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APR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마존에서도 1위를 싹쓸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이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11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이 27만 9,500원이거든요. 네. 지금의 자리 그러면 사볼까요? APR은 사실 K-뷰티에서 대장주잖아요. 네. 특히 미용 의류 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대장주인데 일단 이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최고가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APR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 그런 주요 지역에서 주요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매출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은 워낙 또 잘했었지만 오프라인 쪽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울트라는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출도 다시 한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여유 자금이 단기적인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점 저항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APR 그리고 과거에 제가 클래시스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네. 클래시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인 성향의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래시스처럼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R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K-뷰티 안에서도 내가 단기로 챙겨갈지 중장기로 볼지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들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종목 리스트업 해두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성장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해서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확실히 종목별로 분위기는 여전히 갈리거든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 쪽은 뭔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 LG생활건강
두산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은 많이 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확실히 인디 브랜드 쪽 이쪽을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사실 과거와는 KBT, 특히나 화장품 쪽을 보실 때는 대형주를 보시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인디 브랜드의 성장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중국도 지금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디 브랜드 내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남미까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을 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채널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아니면 울타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유통 채널 내에서 상위권에 일단 링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 브랜드들 최근까지도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어떤 특정 종목을 투자하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OEM 브랜드들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한국 화장품 K뷰티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안정성을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향이라면 일단 OEM 브랜드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을 좀 추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북미나 유럽, 동남아, 남미 등등 주요 채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인디 브랜드 쪽을 보자.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OEM 쪽에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 토픽이 나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금리 인하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죠. 알테오젠은 연내 추가 기술 이전 및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 속 강한 반면에 펩트로는 급락 중이라서 대응이 고민됩니다.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제약 바이오주, 연말 랠리의 주인공이 될까요? 네, 제약 바이오 쪽이 여전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 동력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말 랠리의 주인공이 가능할지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투자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는 뭐 지금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는 실적을 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 기간과 그리고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섹터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회사가 많고 차입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사실 이 이자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나고 있는 뭐 4분기라든지 내년 초까지 사실 날씨가 추울 때는 제약바이오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보통 4분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초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연례 어떤 전략들을 발표할 때 뭔가 성과를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챙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아무래도 지금 12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2월 안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M&A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는 사실 주요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달에도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12월에도 계속적으로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12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 뇌전증 학회가 있습니다. 물론 뇌전증 하면 그냥 한 종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SK 바이오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로 지금 엑스코프리를 갖고 있는 회사죠. 이미 미국에서 처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가장 처방률이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학회에서 전신발작 쪽의 어떤 임상 결과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12월 6일 날 같은 경우는 HG라고 해서 미국 혈액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90% 가까이 올랐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요 학회에 임상이라든지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도가 몰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베팅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회가 한창 이제 몰려있는 시즌이니까 관련한 기업들 눈여겨보자. SK 바이오팜과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약바이오주의 대표주인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도 커요. 말씀해 주셨던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도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주주총회가 12월 8일에 열립니다. 최근에 좀 눌렸다가 오늘 일단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일단 뭐 단기적인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뭐 주주총회를 앞두고 좀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 중장기로 본다면 크게 걱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SC 제형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키트루다 SC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 얼마 전에 또 유럽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키트루다 SC가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로열티까지도 계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내에서는 매출액 1위를 찍고 있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SC 제형을 만들었다는 어떤 성공, 이 신화가 사실 빅파마들로부터 신뢰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내에도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추가적인 SC 제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테오젠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알테오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미용기기와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오늘은 미용기기 쪽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 비주라는 회사를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스킨부스터와 필러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로 불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K뷰티 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수십 개월을 완성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특히나 경쟁 약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서의 매출 고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청담 글로벌은 주요 이제 회장님 자체가 일단은 제중 동포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국에 있는 최대 유통 채널들의 1차 벤더사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마케팅 능력과 유통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청담 글로벌과 시너지가 나면서 중국 쪽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중국과 지금 일본 관계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증설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내년에 이제 2공장 증설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캐파가 한 3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의 레벨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은 일단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인에도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목표가는요. 16,500원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500원 정도로 전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비주 오늘의 탑픽입니다.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